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받으신 적 있으시죠? 너무 평범한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주거나 받은 물건과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주고받으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옷과 같이 사람의 기운이 진하고 깊게 담길 수 있는 것은 크게 좋거나 반대로 크게 좋지 않은 기운을 유발하여 주고받는 사람 모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지만 본래 좋은 마음과 복을 담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운이 오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의 댓글로 소망하시거나 버리고 싶은 마음의 짐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풍수에서 이루고 싶거나 버리고 싶은 것은 말로 뱉고 눈으로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동에 의미가 있어 저도 항상 함께 기도할 수 있답니다. 최근에 TV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와 옷과 같이 풍수적 의미가 깊은 물건을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주고받는 물건, 주고받는 방법을 조명하면서 선물하기와 선물하는 물건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은근히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고 그만큼 부정적인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셔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어른들께 옷 선물은 조심해라. 남녀 사이에 신발을 선물하면 안 된다. 속옷 같은 것은 절대로 남에게 주지도 보이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사실 특별한 풍수학적 의미를 넘어서 선물을 주고받는 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예로부터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풍수학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큰돈이 나가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몸의 부위가 갑자기 아프다면 최근에 혹시 주고받은 선물이나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가장 먼저 본래 자신의 기운을 흩뜨려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기운을 확인하는 풍수 이론의 기본이랍니다. 다만 TV 방송과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의 말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다소간에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하여 오늘 영상에서는 옷부터 시작된 선물하기 방법에 더하여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과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부자들이 꼭 지키고 있는 선물하기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좋은 기운, 특히 돈과 재물을 움켜쥘 수 있는 선물하기, 선물 받기에 대한 방법이니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화면에서 가득 나오는 돈들의 기운을 넘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은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재물운을 조금이라도 더 도모하기 위해 쓸데없는 영상을 빼고 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기도에 큰 힘이 됩니다. 절대로 남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되는 물건 첫 번째는 수건입니다. 우리는 손을 닦거나 목욕을 하는 것을 단순히 더러워진 몸을 씻는 것이 아닌 정신적인 정화까지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직전에 우리는 몸을 깨끗이 씻고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몸에 닿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수건입니다. 풍수학 관점에서 수건은 내가 가장 깨끗할 때 제일 먼저 몸에 닿는 좋은 기운 중에서도 가장 맑은 기운이 가득한 물건입니다. 부잣집들은 간단히 손만 닦은 수건도 다시 걸어놓지 않고 바로 세탁할 만큼 수건을 소중하게 관리할 정도로 수건은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물건이지요. 수건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다룬 바가 있어
선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고받는 선물과 관련된 건데, 수건을 주고받더라도 새 걸로 주고받을 텐데 무슨 말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풍수에서는 일단 내가 돈을 주고 사면 그 물건은 나에게 귀속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단 수건을 사는 순간 나에게 온 물건이 되고 앞으로 내 몸을 닦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 몸을 닦아낼 가장 깨끗한 물건인 수건을 남에게 주는 것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기운이 섞이는 수건을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됩니다. 내 좋은 기운의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내가 좋은 상황일 때, 돈이 들어오는 상황일 땐 주지도 받아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다만 내 좋은 기운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가한 자식, 내가 도와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에게 수건을 전달하면 나의 좋은 기운도 전달하게 되는 것이라 특히 자식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되는 물건 두 번째는 흰 옷입니다. 흰 옷이라고 한다면 어떤 옷이 떠오르시나요? 흰 와이셔츠, 흰 속옷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흰 옷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백이민족, 이 말에 더하여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흰 옷을 즐겨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흰색이 깨끗하고 정화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흰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에는 관습적으로 색깔별로 구분된 복식이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흰색이 선비의 의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왕실과 귀족층이 흰색 복식을 입고 다른 계층과의 구분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흰색은 열풍성 질병인 전염병이 유행할 때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역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여름철 더위를 식히고 겨울철 추위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입는 사람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흰 옷을 입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가 백이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서 흰 옷을 즐겨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시대에는 흰색은 깨끗하고 고상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귀족층이나 승려들이 흰색 복식을 입었습니다. 이는 불교와 유교적인 가치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흰색은 순수함과 정직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흰 옷은 새로 지어 합당한 가치에 따라 소중히 여겨졌으며 윗사람에게 진상하는 귀한 옷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정성과 좋은 기운을 담아 바치는 의미로 절대로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선물하는 의미가 아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흰 옷에 깃든 참으로 좋은 기운을 남에게 함부로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 세 번째는 바로 지갑입니다.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운이 좋아지는 기간, 사업이 잘 풀리거나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좋은 기간에는 절대로 지갑을 남에게 주거나 심지어 버려서도 안 됩니다. 풍수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더라도 풍수에서 지갑이 의미하는 바는 알고 계실 겁니다. 지갑은 돈과 재물 모두 아우르는 불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선물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물은 금전은 행운까지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이 거주하는 집으로 여겨집니다. 하여 재물과 금전 그리고 사업에 이르기까지 돈과 관련된 기운과 흐름에 매우 중요한 물건이지요. 풍수학적으로 돈은 살아 움직이고 물처럼 흐르는 생물과 같습니다. 이렇게 잘 움직이는 돈은 가지고 있을 때 잘 담아두고 머무르게 해야 도망가듯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중력과 같이 또 다른 돈들을 불러들여 점점 재물을 모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관리로 돈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오래 잡아두지 못해 오히려 집안의 재물운이 흘러나가 버릴 수도 있답니다. 마치 집안의 금고가 돈과 같은 재물을 잡아두기 가장 좋은 물건이듯 지갑은 금고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을 선물한다는 것은 내 재물 더하여 집을 선물하는 것과 같으니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 내 가족, 자녀, 부모님과 같이 소중하고 진심으로 성공을 응원하는 사람에게만 지갑을 선물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의미의 지갑은 중고로도 파시면 안 됩니다. 진짜 부잣집은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새로 바꾸더라도 이전에 사용했던 지갑과 한 번씩 번갈아 사용합니다. 이전 지갑의 좋은 기운을 최대한 새로운 지갑에 담고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이런 불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앞으로 혹시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꼭 기억하셔서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에게 절대로 함부로 주면 안 되는 물건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남에게서 절대로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물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들으시면서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모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몸이 아플 때는 절대 이것을 받지 마세요. 운이라는 것은 물처럼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운이 좋을 때가 있으면 운이 나쁠 때도 있는 법이지요. 대운, 삼재, 아홉수 등등 운이라는 것은 때론 길게 들어오기도 하고 아주 짧게 나가기도 합니다. 살면서 안 좋을 때 빨리 안 좋은 운을 내보내고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물건을 얻게 되면 애써 나가고 있는 부정한 기운을 오히려 붙잡는 상황이 되니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집안에 두는 식물입니다. 특히 남의 집에 머물렀던 식물은 절대로 아무거나 얻어오시면 안 됩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집안의 가족처럼 집안 사람들과 집안의 기운을 함께 받으며 살아가고 심지어 나쁜 기운까지 함께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집안의 기운을 듬뿍 받고 자란 식물은 식구와 같습니다. 이런 식구와 같은 식물을 함부로 얻어오는 것은 매우 큰일이며 풍수학에서는 기운이 매우 강한 식물은 자식을 드리는 일과 같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식물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라 같은 풍수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식물은 그 집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런 식물을 함부로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지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지금 가세가 떠오르는 부잣집에서 식물을 받아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부잣집의 좋은 기운, 특히 재물과 관련된 기운을 얻어오시는 방법으로 풍수학적으로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잣집의 집안 기운을 가장 강하게 흡수하고 자식처럼 살았던 식물이라 아주 강하게 부잣집의 대운을 담고 있답니다.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두 번째는 책입니다. 책은 지식과 학식을 담고 있어 풍수학에서는 명예와 학업의 중요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명예운과 학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책은 반드시 스승에게만 선물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학식이 뛰어난 존경받는 유명한 저자가 친필로 서명한 책은 매우 특별한 선물로 생각하시지요. 또 책은 집안에서 책장에 보관하시고 계실 텐데 책장의 책들은 그 사람의 권위와 성취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집들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돼서 갔을 때
책장에 책들이 가득하다면 어떤 인상을 받으시나요? 이것과 일맥상통하답니다. 풍수학에서는 사람을 규정할 때 특히 사회적 위치와 명성, 명예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책을 중요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책은 제자, 아랫사람에게 보통 선물하게 되는데요. 책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명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으며 그 사람의 기운을 얻는다는 의미도 있답니다. 해서 책을 남에게 받으시는 건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지금 학업에 있거나 연구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신다면 신중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남에게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은 가구입니다. 가구는 그 자체로 집안 사람들과 가족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특히 오래된 가구들은 세대를 이어서 기운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구는 집안에 함부로 들이게 되면 본래 집안의 기운과 충돌하고 좋은 기운이 있을 때 흩트려 뜨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심지어 풍수학에서는 가구의 위치를 처음부터 잘 놓고 가급적 바꾸지 않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구가 단순히 집안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물건의 가치를 넘어서 집안 자체의 기운과 운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가구를 받아오는 것은 집안의 기운과 본래의 안정, 조화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를 주워오는 것은 풍수학에서 가장 금기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재활용장 골목에 깨끗한 상태로 놓여 있는 책상, 서랍, 의자 등의 가구를 보셨을 겁니다. 너무 깨끗해서 지금 당장 사용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고 마침 자기 집에 필요했던 가구라면 눈길이 가셨을 텐데요. 아무리 멀쩡하더라도 절대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본래 가구 주인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그 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구를 주워와서 생각하지 못한 돈이 나가거나 집안에 누군가 갑자기 아픈 상황이 되어 문의하셨던 구독자님도 계셨는데요. 일단 최근에 드린 가구를 모두 버리고 새로 가구를 주문해서 다시 안정화시키고 있는데 좋은 기운은 역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구를 들이실 땐 꼭 마땅한 돈을 지불하고 기분 좋게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남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되는 세 가지, 받으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물건 세 가지. 수건, 옷, 지갑 그리고 남에게 절대 받아오면 안 되는 세 가지 식물, 책, 가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특별한가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서 항상 곁에 있고 항상 거치는 공간들의 간단한 정성으로 집안의 재물은 건강운, 나아가 행복까지 맞이할 수 있는 작은 정성들입니다. 오늘은 선물로 주고받는 물건과 관련해 풍수 전문가들의 말씀과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미신처럼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오랫동안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행운과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들로 아픈 몸이 나아지거나 돈의 흐름이 트이게 되었다는 경험담을요. 사실 이런 방법들을 해본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크게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생이라는 건 아주 약간의 전환과 작은 기회들이 모여 크게 운을 형성하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를 재물과 건강 그리고 행운을 맞이하는 아주 작은 불씨들을 모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이런 작고 쉬운 방법으로 아주 약간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울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은 노력한 자에게 오는 것이고 행복은 맞이할 준비를 한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또 복이라는 것은 나눌수록 가까워지는 것이니 좋은 말 나누듯 영상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소중한 바람도 적어 주시면 함께 좋은 기운, 좋은 기도 기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